사건이었고 디자인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내 성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실제로 그런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카피캣들이 쉽게 피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 입니다. 경제범죄의 판을 바꾸는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입니다. 내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꼈는데 상표권도 없고 디자인 등록도 안 돼 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들으면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그런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카피캣들이 쉽게 피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그런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제2조 1호 파목입니다.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남이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늘은 이 파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인용 결정을 받았던 사건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쉽고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파목은 한마디로 기존 지식재산권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영역을 메꾸어주는 조항입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은 각자 그 요건이 분명합니다. 그 대신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표 등록은 안 했지만은 분명히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든 성과가 있고 그걸 누가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파목이 중요해집니다. 상표권 등록이나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내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면 민사상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는 애매했던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 파목입니다. 실제 제가 인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인 대표님은 2014년경부터 직접 만든 독특한 형태의 자판기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자판기와는 달리 한국적인 미감을 살린 외관과 독특한 영업 컨셉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과 100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외관과 영업 방식이 매우 유사한 자판기가 들어섰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자신의 성과를 그대로 베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상대방은 자판기가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지식재산권 침해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디자인권이나 특허권만으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의뢰인도 처음부터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 가처분을 시도했다가 패소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파목으로 다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 이 자판기 영업이 오랜 기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014년부터 전국 명소를 돌면서 이 자판기 영업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시간, 비용, 마케팅 노력을 들여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단순히 기능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외관과 분위기, 즉 트레이드 드레스를 거의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핵심은 단순 유사성이 아니라 남의 성과를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파목은 바로 이런 유형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주었습니다. 침해업체는 해당 자판기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점유도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개별 지식 재산권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타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그대로 가져다 써서 경제적 이익을 해야 하는 행위라면 파목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억울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파목은 단순히 등록된 권리 하나로 바로 해결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성과가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싸움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기록입니다.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지, 어떤 기획과 운영을 해왔는지,
광고와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둘째, 시장 혼동이나 피해 정황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손님이 헷갈려 했는지, 실제로 매출이 떨어졌는지,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출처로 받아들여졌는지 그 흔적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논리를 제대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파목은 그냥 베꼈다라는 감정으로 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무엇이 성과인지, 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지, 상대방의 사용이 왜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지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오늘 핵심은 분명합니다. 상표권이었고 디자인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내 성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제 의뢰인도 이미 한 번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사건의 구조를 다시 잡고 파목으로 다시 싸워서 결국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등록이 되어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성과를 어떤 법리와 증거로 설계해 보여주느냐입니다. 내 성과를 누군가가 베끼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느끼시고 계시다면 1551-051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였습니다.